제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뭘 하는 곳이며 또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는 계속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자, 첫째로 여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구미시 지경입니다. 구미시를 대표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만든 센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곳에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도시재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시재생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생태계에 있어서 하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법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란 것이 먼저 만들게 되면서 일단 선도사업으로 박근혜 정부 때에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하게 되었죠. 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외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도시재생 법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역할을 어떤 것에 대해서 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법이란 2013년 6월 4일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입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번져할 수 있을지,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허물고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서 좀 더 나은 생활 속에서 거주할 수 있는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공공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 그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재생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법이 생기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뉴스에서나 보면 도시재생과 농어를 보면 도시재생이 뭔지, 그리고 도시재생의 활성화 지역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활성화 지역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 책에 제가 적어놨으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시재생을 하기 전에 추진 전략, 활성화 계획, 그리고 활성화를 하게 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순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의 과정은 이렇게 조사와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추진 단계라고 합니다. 추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구미시청에서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추진 계획이라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사의 기획 단계를 하게 되고, 설계 단계를 하게 되고, 실행 단계에서 실행, 활성화 계획을 하게 되고, 유지 및 발전에서 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주민입니다. 주민 설명서가 있고, 주민 설명의 정보자서가 있고, 그러고 다음에 주민 감리제가 있고, 주민 협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곳에서 주민이 빠진 것은 없죠. 그만큼 주민이 도시재생에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이 없는 도시재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주민이 없는 도시재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곧 주민 여러분들의 것이고, 주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센터에 와서 우리 동네, 아니면 나의 자택, 나의 집, 나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주민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그 중에 하기 위해서는 민, 관, 학에 대한 혁신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신 분, 법을 하신 분, 또 사업을 하시는 분, 나라에서 자금을 대어주면 그 자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같이 행정, 공무원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고, 공무원분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제 센터가 주민과 같이 중간 조직으로서 유지하면서 모든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민들을 바로 접할 수는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을 저희 센터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 문화적인 행사 지원, 홍보 지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회의회, 전문가 그룹, 사업 지원을 이 모든 것들을 저희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같이 통합적으로 맡아서 여러분과 같이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또 뭐 다른 일을 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저희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할은 원래 여러 가지의 가운데에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겁니다. 주민주도, 협업 거버넌스, 통합재생, 도시개색 이 모든 것들을 도시적 계획적 차원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며 어떠한 것을 해줘야 될 것이 문제인가 또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찾아서 논의를 한 후에 행정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그리고 그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위기의 역할은 광역과 기초와 현장이라는 이 세 가지의 큰 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광역은 경상북도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광역센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구미시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기초센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에 지금 도시재생 6.1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봉평도. 거기에 센터가 설립이 하게 됩니다. 그거는 현장 지원센터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초센터로서 구미시 전체를 관할하는 그러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또 대구 광역과 같이 유대를 연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대구는 대구 광역이 있게 되고 각 구마다 기초센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구에서 또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센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이 그림들을 보시면 저희 센터는 구미시 도시재생과를 비롯해서 도시재생 전담도시, 국토교통부와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원기구라고 해서 정부 도시재생 지원기구라고 있습니다. NH 도시재생 지원기구라고 있죠. 거기에서부터 우리 센터와 같이 지원기구로서 연결하게 되는데, 오늘 이 교육이 대한민국에서 광역은 전체 다 교육을 해나가고 국토부에서 돈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기초센터는 너희들이 교육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돈을 주겠다. 딱 10곳만 준다고 했어요. 그 중에 요번에 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은 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서 주는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서 여러분들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원기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여러분들 들으시는 것은 선택받으셨다. 전국에서 10곳만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LH 지원기구가 국토부에서 구미시에 교육을 해도 좋다라는 그라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니까 참석을 열심히 해주셔서 모든 분들이 다 수료를 하셔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코디네이터를 선정을 할 때에 이 교육을 받으신 분만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심의와 자문 지원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추진 주체가 정부, 특별위원회, 지방, 재생위원회, 전담조직, 센터, 정부 도시재생 지원기구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구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행정지정으로서 5월 2일날 개설을 하게 되었죠. 5월 2일날 개설을 했었고, 그리고 전담조직으로는 구미시 도시재생 구미시 도시환경국의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그게 전담조직으로서 우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규정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략계획 수립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떠한 센터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센터를 구성을 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센터를 국토부에서 해라라고 나와 있는 문제고, 요걸 따라서 저희들도
센터의 조직을 맞추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책에 있는 것을 참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 구미시는 시민과 행정을 같이 이어주는 중간 조직 역할로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간 조직은 미국과 영국과 일본같이 먼저 앞서서 도시재생을 실행한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과 명칭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근데 저희 나라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그러한 중간 조직을 통해서 주민과 행정사회에서 역할을 해주어라 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국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했던 큰 틀이 그거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시와 지역의 건전함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기존의 중간조직에 대한 논의 중 이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어려운 게 뭔데 너가 필요한 데를 너가 좀 알아라. 왜? 주인공들이 공무원한테 가면은 공무원하고는 얘기가 되지 않겠죠.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부분을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부딪히는 분이 다릅니다. 그것을 지원센터가 좀 더 나서서 여러분과 같이 직접 밀집하게 부딪혀서 좀 알아가지고 행정하고 협의를 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그런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역할에 대해서 쭉 이제 나와 있고요. 기능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교재님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게 또 있죠. 이거는 일본에 의한 특징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요거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것을 우리나라가 필요한 부분들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센터에 의한 중간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3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일을 수준함이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지금 좀 실패도 보고 하지만 계속 지금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아시는 분들이 제 작년에 수업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도시재생 지원에 도시재생에 관한 선도주자다 자부심도 많이 가지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미시의 도시재생에 선도주자로서 나아가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구례에서 이제 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형에 대해서 말하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주도, 공기업 위탁, 민간 위탁, 민간 주도, 민관 협력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 직영 방식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전부 다 같이 위탁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력으로서 같이 해라. 위탁을 주게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떠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끊기는 게 많으니 저희 직원들은 시에서 운영하고 직접 뽑아서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굉장히 구미에서는 획기적인 그런 모델로서 갑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행정지경으로 가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미하고 경주. 그리고 반의 행정이고 반이 가는 곳이 영주.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은 다 위탁입니다. 다 돈을 주고는 떠맡기는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단법인과 전문기관과 직접 운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죠. 어디로 가더라도 돈을 주고 맡기는 거와 직접 고용을 해서 하는 거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듯이 저희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센터는 행정직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한 면이 있을까, 단점이 있을까, 또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다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 제일 끝에 보시면 직접 운영이 있습니다. 설치, 운영 편리, 예산의 안정 확보, 사업실 공간의 확보 등용이 성과 위에 사업실이 편의가 되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죠. 관주도형이나 자적 인사 이동으로 인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전문성 책임성의 결여,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는 저희들 직원들을 전문가로서 다 직접 뽑았습니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우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행정들을 시에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구미시가 센터를 만들 때에 시 관계자분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위탁을 줄지, 민간주택용으로 갈지, 아니면 현역지명으로 갈지. 그 장단점을 다 파악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구미시에는 이런 형태가 좀 낫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센터도에는 보면 센터장님이 아까 계셨죠? 활동하시는 분, 센터장님이 계시고 비상근이시지만 노웅대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인 저 코디네이터와 사무원 딱 이렇게 3명의 체제가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구미시를 하는데 3명에서는 좀 이런 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 코디네이터와 비상근 코디네이터 분을 위촉을 하는 겁니다.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좀 더 자주 도착을 위해서는 옛날에는 활동가라는 말로 많이 불렀어요. 근데 국토부에서 활동가라는 말은 이제 없애자. 활동가와 코디네이터와 다른 게 무엇이냐. 그냥 코디네이터라고 명칭을 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 구미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괄 코디네이터분이랑 코디네이터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주민분들이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뭔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시민 코디네이터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민 코디네이터 분들이 되는 거고 센터의 코디네이터 분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 5월 2일 날 특수시였을 때 가진 일입니다. 자, 저희 센터가 설립된 배경은 아까 고난 사연들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미션이나 목표는 딱 4가지입니다. 도시재생 허브 조성에서 역할,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원, 도시재생 기반 조성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시를 하게 되고 도시재생 관련 협업이나 통합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같이 교감을 하고 교류를 할 때에 구미시가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는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단, 주민협의회, 구미시 행정기관, 그리고 선권 활성화 사업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력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또 뒤에 나옵니다만 일단 우리 센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코디네이터, 즉 시민 코디네이터와 비상 코디네이터가 이제 앞으로 생길 겁니다. 생겨서 우리 센터와 같이 하게 될 것이고 저희 센터에 있던 코디네이터 분과 사무원분이 여러 학회 구성이 되어서 가는 거고 그래서 방금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구미시는 구성이 됩니다. 시민 상인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 시민 상인 운영위원회가 지금 2군데가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평동 주민대비체 그리고 선주 원남동 주민상인대비체. 그러니까 선주 원남동 같은 경우는 주민상인 분과와 서포터즈 분과가 되어 있고 원평동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분과와 중앙시장 분과와 문화라 분과가 되어 있겠죠. 저렇게 이제 우리가 주민 대비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주민 대비체가 앞으로는 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더 생기게 되겠죠. 저희 구미시 추진계획을 보면 경제기반형 하나, 일반 근린형이 3개, 중심시가지형이 3개, 일반 근린형이 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원평동이 중심시가지형이죠. 거기에 저렇게 분과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있다면 몇 분의 주민 코디네이터 분이 필요할까요? 한 현장에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보통 3분에서 4분 정도, 일반 근린형 같은 경우는 최소 2분에서 3분 정도의 주민분들이 활동을 하시며 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도시재생을 처음 시작할 2012년도에 창원에 노산동에 그때 제일 처음에 들어갔었습니다. TF팀으로. 그때에 창원에 한 조그마한 아주머니께서 성함을 말씀드리면 김경현 아저씨라고 이분이 지금 창원시의 팀장님이신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똑같은 주민이었어요.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고 막 하시다가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코디네이터 분으로 인행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어느덧 그분이 창원시의 도시재생의 산 정의가 되신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시간이 된다면 창원에 한번 가시면 그걸 한번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도 그런 분들이 꼭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 강의,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청에는 도시재생과가 있고 총무, 공원, 녹지, 건설, 수변, 대중교통 이 모든 부서에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협력하게끔 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수원시 지속가능재단, 그리고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MOU를 맺어서 저희들 구미시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도록 저희들 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서울센터와 수원센터는 MOU를 맺어가지고 저렇게 제 자리에 보면은 MOU 해놨으나 딱 걸려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단체나 또 이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MOU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생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이고, 쇠퇴와 재생은 반대 과정이 되겠죠. 노후나 낙후되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재생은 쇠퇴의 원인의 해소가 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물리적이냐 사회적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은 주택 재개발, 주거 흥미가 다르겠지만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생에는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도시들, 많은 발전을 보이고 많은 흥세가 되는 그런 도시들이 계속 발전할 수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발전만 계속 되리라고만 지금까지는 생각해 왔던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폐허가 되면서 재개발이라는 이름 하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다시금 정리를 전형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들을 결코 두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의지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협의를 하게 되죠. 왜? 재개발을 하면 내가 살던 집을 떠나와서 다시 와야 되는데, 내가 살던 집을 떠나오면 다시 못 가게 되더라. 나는 내가 살던 집 살고 싶은데 왜 여기서 못 살고 다시 가야 되느냐 라는 의문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재개발을 하는데 나간다 못 나간다 막 괜찮다라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그게 주민들은 원하는 게 아니구나. 주민들은 내가 살던 곳, 내가 살던 지역, 내가 살던 이 집을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보상하고 이주하고 심지어는 깡패 동원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하지 말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고쳐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해주면 거기서 계속 삶을 유지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만 하고 무조건 짓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그걸 다 정리하고 나서 다시 도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낍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정말 이 도시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서는 것이 바로 도시에 대한 관점이 도시 재생이라는 것으로 끌고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옛날부터 재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어져 오는 삶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도시가 살기 위한 그런 리사이클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재생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앞으로 닥쳐올 우리에 대한 미래, 또 우리의 삶들을 다시금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재생이라는 이름으로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자연과 사람과 구조물, 그 속에 이 사람들은 문화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같이 연결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물에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관계와 과정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가면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 여부, 여유, 소비, 사업, 기업 이런 모든 것들이 추억이라는 것으로 하나에서 뭔가를 완성되는데 이것을 버려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는 이 속에서 새로운 사람도 태어나게 되고 또 살던 사람이 나중에는 또 바뀌게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는 생애 주기를 가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 그래서 탄생과 성장과 쇠퇴와 재생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주기를 우리는 도시로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만이 도시 재생이 가능하더라. 군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재생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하고 살기에 좀 더 편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내기에 좀 더 여유롭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거는 무조건 돈을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사는 곳은 뭐가 필요해? 내가 사는 곳에는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 이러한 것을 통해서 꽂혀나가는 거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아무도 의미 없는 강들이 주민분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가게 되고 하나하나 뭔가를 만들어가게 되면서 하나의 또 그 거리가 변해가는 가죠.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것을 좀 더 낮게, 좀 더 보기에 좋게 깔끔하게 가꾸면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바뀌어가는 것들. 이러한 사소로운 것들이 재생입니다. 뭔가 큰 거 하나만 건물에 팍 들어서가지고 막 내국 살려주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앞에, 마당 앞에 있는 모든 작은 것들이 변해서 내가 물고 나갔을 때에 좀 좋구나. 예전과 다르겠구나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재생을 위한 한글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공장을, 폐공장을 이런 식으로 도서관 형식으로 만들어서 책방처럼 운영을 하는 곳을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카페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주민분들이 일자리가 만들게 되고 계속적인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어지고 그다음 연속성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재생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짧은 옛날 거리 골목길이 저렇게 깨끗하게 주민들에 의한 아이디어와 또 주민들에 의한 것들로 변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그럽니다. 찍방, 먹방이면 대세야. 그 찍방, 먹방이 뭘까? 찍방은 찍는 게 요새는 휴대폰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찍는 게 재미가 있고 맛있는 게 먹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구미에는 맛있는 게 먹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구미에는 맛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막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미와 함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대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폐가가 되는 곳을 깨끗이 정부에서 주민분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장소 중심의 재생 생태계 기반 조성으로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호응해 주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모아서 좀 더 갈 수 있게끔 정말 잘 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운영 강화로 2019년도에 이해와 참여를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제 원평등이 활성화 계획 선정이 되고 활성화 계획 추진 탄력을 받게